안녕하십니까, 임플란TV입니다. 장관 추미애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 활동 관련해 그 이유로 밝힌 6가지 사안이 모두 다 사실 확인이 안 되거나 당사자인 윤 총장 해명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들이란 중대한 오류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체가 우선 윤 총장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될 것이 전망됩니다. 추미애는 24일 긴급히 연 일방적인 브리핑에서 제일 먼저 윤 총장이 소송 이해 당사자인 JTBC 홍석현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양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추미애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당시 JTBC가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음을 주장하는 변희재를 고발한 사실은 있지만 두 사람이 만날 당시 변희재는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사가 다 끝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총장이 홍 회장을 만난 것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더욱이 JTBC는 최순실 관련 보도로 현 정권 출범에 1등 공신 역할을 한 매체입니다. 따라서 고발된 변희재 측이 두 사람 만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모를까 현 정권이 이 만남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정치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거나 트집잡기용 억지 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총장은 당시 자리에 많은 사람이 함께 있었고 짧은 대화만이 있었을 뿐 사건 관련 대화는 전혀 없었으며 만남 직후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 또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스스로의 불이익을 자초하면서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당시 윤 총장과 만나 재판 관련 무슨 청탁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지 않는 한 장관 추미애의 억지 주장은 곧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만남의 시점이나 만남 후 보고 등 여러 정황상 두 사람의 만남을 수사와 관련한 은밀하고 부적절한 만남인 양 모은 추미애의 주장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추미애가 두 번째로 내세운 사유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간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미애의 재판부 사찰 의혹 제기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선 검찰이 재판부를 사찰했다며 사찰이란 용어를 썼는데 사찰이라 하려면 재판부 판사를 미행하거나 도청하거나 또는 판사 주변인을 만나 탐문조사하는 것을 사찰이라 하는데 윤 총장의 경우는 그와 전혀 무관합니다. 사실은 검찰이 재판부의 성향을 판단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를 수집한 것이고 이것은 공소유지 차원에서 법조계에서 통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더욱이 조국 사건이나 울산 정치공작 사건처럼 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를 위해 재판부 소속 판사의 과거 판결이나 우리법 연구회 소속 등 현 정권과의 관련성 유무, 정치적 성향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통상적으로 소송 승리를 위해 재판부가 어떤 성향 판사들인지, 성범죄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 노사 문제에선 어떤 성향을 보여왔는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의 판결을 내려왔는지 등 정보 수집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상황임에도 온라인상의 재판부 정보 수집을 마치 검찰이 재판부를 사찰한 양 황당한 프레임을 씌워 직무정지 사유로 내건 장관 추미애의 행태는 너무나 속이 보이는 정치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해오던 대로 공소유지 차원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현 검찰 내의 대표적인 친문 라인인 심재철이 맡던 반부패 강력부에 넘겼다고 하는데, 장관 추미애의 말처럼 윤 총장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찰 지시가 있었다면 그런 후집된 정보를 조국 전 장관 기소에 반대했던 추미애의 최측근이자 친문 성향의 심재철에게 넘길 리 없다는 점에서 추미애의 주장이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추미애 논리대로라면 자료를 넘겨받은 심재철도 징계 대상인데, 추미애는 24일 브리핑에서 심재철이 연루된 부분은 쏙 빼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관 추미애는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인권부로 이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허위와 억지 주장임이 확인됩니다. 이 사안은 사기 전과로 구속된 자의 제보를 보도한 일부 매체 보도로 시작된 것인데, 결국은 추미애가 끼어들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이 이루어졌고, 감찰 결과 한명숙 사건 증언자들에 대한 검찰의 가혹행위 수사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사안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이첩한 것은 수사관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그 자체로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총장의 판단에 관한 사안임에도 이걸 징계 사유로 끼워놓은 장관 추미애의 행태는 징계 사유 건수 억지 부풀리기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밖에도 장관 추미애는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손상 등의 사유를 나열했으나, 채널A 사건은 친문 라인이 한동훈에 대해 3개월째 수사와 감찰을 하고 있으나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고, 총장 대면 조사 방해는 오히려 법무부가 감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윤 총장의 정치 중립 위반은 그와 관련한 아무런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란 점에서 허위 주장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 총장이 장관 추미애의 브리핑 직후 위법 부당한 조치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법적 조치로 바로 잡겠다고 밝힌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입니다.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법원 판단의 경우 크게 3가지 점이 판단 요소가 될 것이 예상됩니다. 직무정지로 검찰 업무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가? 둘째, 직무정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내려졌는가? 마지막으로 셋째, 향후 본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등입니다.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 업무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사안이고, 당사자인 총장의 해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내려졌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고, 또한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헌법이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임기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수사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요소가 커 윤 총장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됩니다. 그 경우 추미애는 물론 현 정권은 회복될 수 없는 정치적 치명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윤 총장 사안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선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여당이 앞장서 반대하는 여권 내부가 상호 모순된 혼란스러운 행태를 드러냈습니다. 여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서둘러 국회 법사위를 산회시켜 버린 것입니다. 국회가 부르면 나가 답변하겠다는데도 여당이 앞장서 윤 총장의 출석을 가로막는 이런 행태는 한마디로 장관 추미애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혹을 빌미로
여당이 윤 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내는 윤 총장의 입에서 나올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가 윤 총장에 제기한 의혹들을 여당 스스로가 믿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잘 드러난 장면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